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자니스의 5인조 인기 아이돌 그룹 킹앤프린스의 멤버 3명의 갑작스러운 탈퇴 공지에 일본 연예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20대 중반의 나이에 내수 시장 독점에 가까운 인기 아이돌 멤버들이 탈퇴를 선언했고, 그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해외 활동을 언급하며 아예 회사 퇴사 일정까지 미리 언급했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습니다. 11월 4일, 내년 5월에 히라노쇼, 히시 유타, 진고지 유타가 탈퇴해 차례차례 사무소에서 퇴소하는 것이 발표된 킹앤프린스가 금년 9월경 퇴소에 관해서 사무소의 후지시마 주리 케이코 사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주간 문춘이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이들의 퇴소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이 보도되어 왔다. 사무소에 남는 나가세 렌, 타카하시 카이토도 포함해 킹앤프린스의 5명은 작년부터 향후에 대해 논의를 거듭해 금년 6월에 멤버들이 사무실에 퇴소를 신청했다. 그리고 본인들의 굳은 의지를 존중해 지난달 탈퇴와 퇴소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히라노는 주리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차례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사람은 어느 사무소 관계자입니다. 하지만 주리 씨의 약속날 직전 캔슬이 이어졌다. 도중에 주리 씨가 왜 혼자 와? 일 얘기라면 5명이서 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약속을 잡았었죠. 그래서 멤버 5명이서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약속날 직전 캔슬이 계속됐다. 자니스 사무소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멤버 전원과 면담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실과 경위가 아닙니다. 여기에 명색이 매출만으로는 엔터업계의 대기업이라 불러도 손색없을 자니스 사무소에서 사장의 고등학생 친딸이 경영에 개입했다는 말까지 나와 논란이 커졌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유료기사 전문을 다 소개할 순 없지만 문춘 기사를 요약한 내용에 따르면 주리의 딸이 7인조 그룹 나니와 단시의 멤버 미치에다 슌스케 팬이고 직접 SNS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킹앤프린스에게 주리가 너희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같은 말을 하거나 어렵게 성사된 식사를 겸한 킹앤프린스 멤버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주리가 퇴소 3인의 멤버들에게 숟가락을 던졌다는 내용도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자니스는 주간 문춘의 보도에 대해 허위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주간 문춘은 찌라시 내용을 다루기도 해서 황색 언론이라는 평을 받기도 하지만 엄연히 유명 인사들과의 인터뷰도 꾸준하게 이뤄지는 메이저 주간지 중 하나입니다. 이미 99년도에고 자니 키타가와 사장의 부적절한 의혹을 제대로 준비해서 보도해서 소송에 걸렸지만 일종의 사실적 시 명예훼손으로 패소하며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니 사장의 명예는 훼손시켰다는 판결과 함께 배상금을 물고 패소했지만 그와 별개로 자니 사장의 각종 미성년자 주니어 연습생들의 성추문 자체는 사실이 맞다는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자니 사장은 운 좋게 법적으로는 아직 처벌 규정이 미비했던 덕분에 직접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문춘뿐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도 경쟁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보도 중이며 자니스 사무소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타키자와 히데아키 부사장의 퇴사까지 맞물리다 보니 파벌 논란이 다시 터져나오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분명 주리 사장 체제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에는 모든 언론사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킹앤프린스로만 압축하면 자니스 특유의 시스템을 벗어나려 한 멤버들이 퇴사까지 한 것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해외 진출, 세계 진출 같은 욕심은 덮어두더라도 퇴사 멤버들은 이미 과거 입소, 당시나 데뷔 후 인터뷰 등을 통해 춤, 노래, 연기 등의 실력 향상을 하고 싶지만 제대로 된 환경이 되어 있지 않은 회사 시스템에 직간접적으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발매된 일본의 잡지 댄스 스퀘어에 인터뷰를 했었던 히시 유타와 진고지 유타는 연습생 개념인 주니어 시절에 오히려 더 댄스 레슨을 받을 시간이 부족했고 그 당시에는 유일한 자니스의 트레이닝인 안무와 암기, 수업만을 거쳐 필사적으로 춤을 외워서 무대에 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데뷔하고 나서 매니저에게 콘서트 전에 댄스 레슨을 부탁하자 매니저가 그제서야 레슨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며 이제 댄스에 대해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식 데뷔 2년 차이고 주니어 시절만 10년여를 거친 멤버들의 인터뷰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놀랍다 못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굳이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아도 독점적 지위로서 팬덤을 만드는데 수월하다지만 욕심이 있는 멤버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불만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룹의 소위 센터 멤버로 인기를 누린 히라노 시오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댄스 스쿨 출신이자 나고야 지역 보이그룹 보이즈앤드맨을 거치면서 춤을 꾸준하게 배워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니스 입소 후에는 활동이 적은 칸사이 자니스 사무소로 소속하기를 스스로 희망해서 그곳에서 좀 더 실력을 쌓고 무대에 서기를 희망했었을 정도였으나 도리어 춤을 배운 경력이 있다며 춤 잘 추는 주니어로 인정받으며 빠르게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무대 욕심이 있는 주니어들은 알아서 자니스를 나갔었습니다. 스노우맨의 멤버 무카이 코즈의 친형 무카이 타치로도 동생과 무에타이 무카이 브라더스라는 이름으로 주니어 그룹 활동을 했으나 프로 댄서가 되고 싶다며 자니스를 나갔고, 과거 주니어 중 K-팝 팬이었다던 타지마 쇼고는 7년간의 주니어 활동을 그만두고 만 17살의 인디 형태의 댄스 그룹에 잠시 몸담았다가 아예 우리나라 큐브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큐브에서의 데뷔가 무산되자 2021년 프로듀스 101 재팬 시즌2에서 3위를 기록하며 그룹 INI로 정식 데뷔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입소를 한 후에 무대의 맛은 느끼게 했을지언정 그의 수반되는 트레이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비슷한 퇴사자가 계속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이미 부실한 트레이닝 시스템이 알려질 대로 알려져서 자니스 오디션 자체의 응모자 수도 점차 줄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타키자와는 트래비스 재팬에 데뷔를 시킨 후 퇴사하기로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주리는 설립자이자 외삼촌인 고 자니 키타가와의 후계자를 내보내고 이제 자니스 사무소를 혼자 손에 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임원 등 경영진이 없지는 않아도 모든 데뷔의 권한이나 프로젝트의 흐름은 주리 사장 총괄로 이어질 것이고, 타키자와 체제에서의 개방적인 SNS 정책과 어쨌든 데뷔 그룹에게는 트레이닝에 조금이나마 더 신경 써주던 환경, 그리고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던 모습이 전부 다시 보수적인 정책으로 모두 축소될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내 일본 최대 남성 아이돌 기획사이자 비상장 회사를 움켜쥔 주리 사장 체제의 자니스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집니다.